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기초 이론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어떻게 기초가 좀 다 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별로 그런 느낌 없죠? 자, 오늘은 물권법 강론 할 차례입니다. 강론. 원래 잠깐만 이 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예, 소리가 좀 잠깐만요. 볼륨. 뭐가 볼륨이지? 이거 아닌가? 소리 좀 작은데요. 원래 우리 강의 계획표 보시면은 강의 계획표 상으로는 오늘이 물권 요 강론이라 하면 8가지 물권이잖아요. 요거게 이제 전부 다 강의 계획에 다 들어 있어요. 오늘은 원래. 근데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수업 준비를 해보니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권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요 담보물권은 다음 주로 넘겨가지고 다음 주에 요거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계약법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짝 이제 수업이 조금 보강이 될 수도 있겠어요. 12월부터 보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 요거 어느 정도 좀 진도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게 있어서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강론, 물권 강론. 자, 우리가 배운 거 지난주는 총론 이 8가지 물권들 가지고 있는 공통 원리를 총론해서 배우셨고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배워 들어갑니다. 자세히 배우지는 못하고 시간 관계상 11월, 12월에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 살필 거예요. 점유권은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8페이지. 자, 점유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점유권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런 그 큰 번호만 볼게요. 1번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점유가 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자 1번 보시니까 점유의 개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종류. 점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우시고 그다음 오른쪽 바닥으로 오시면 점유권,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주는 권리가 점유권이거든요. 그 점유권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바닥이 점유권의 효력이에요. 점유권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배우실 때. 우리가 점유권도 물권이고 물권은 원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라 하면 사용, 수익, 처분을 말하는데 점유권의 효력을 쭉 읽어보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좀 이상한 권리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그 경고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점유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라고 하는 거하고 소유라고 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유는 내 거란 소리죠. 물건이 내 거다 이게 소유고 점유는 내 거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내 수중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자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점유라는 현상인데 제 소유는 아니죠. 이거 원장님 소유인데 제가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점유로 공부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은 점유, 소유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이 점유로 공부하는데 방해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점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권리를 줘서 보호를 해요. 이거 전부 다 점유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다 점유하는 모습인데 심지어 이 사람 도둑 같죠, 여러분들? 밤손님인데 한 보따리 가득 훔친 물건을 뭐 하고 있죠? 소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 심지어 도둑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권리라고 하는 거는 권리는 국가 권력이 보호해주는 힘인데 지켜주는 힘인데 훔친 물건에 대한 점유를 보호해준다고 국가가? 뭐지 그게? 이제 그 생각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상황을 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유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되게 친숙한 거 아닌가요? 어쩌면 타고 태어나는 본성인 것 같아요, 소유. 그래서 되게 어린아이가 말 문만 딱 트면
입만 트이면은 내 거 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타고 태어난 천성적인 어떤 본능인 것 같은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점유입니다. 점유니까 요거를 들으실 때 너무 애써서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내가 평생 수십 년 동안 나한테 익혀온 게 소유 개념 가지고 뭔가를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납득이 안 되고 저게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듣는 게 낫습니다.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지금 소유권 배우는 게 아니라 점유권 배운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점유. 자, 이제 점유를 시작해 볼게요. 점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근데 가지고 있다 이렇게 편한 표현은 안 쓰거든요. 법에서 법률 개념을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합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와이셔츠 입고 있으면 이게 점유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차고 있으면 이게 점유고, 뭐 넥타이 메고 있으면 다 점유, 신발 신고 있는 것도 점유고, 자기 품에 지니고 있는 건 다 점유예요. 점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소유는 눈에 안 보이지. 누구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거고,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죠. 뭐 고글, 모자, 배낭, 파카 뭐 이런 것들, 장갑, 점유예요. 점유.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고, 이 가족들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훔친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다 점유인데 이런 것들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고, 점유권은 이렇게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일단 권리를 하나 딱 준다는 거죠. 법이 권리를 줘서 그 점유 상태를 일단 보호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뭐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일단 점유권을 주어서 보호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점유권은 뭐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 점유할 권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점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문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자입니다. 여기 저 제목에 보시면은 다르다고 돼 있죠. 점유할 권리하고 점유권은 다른 말이다. 저것도 지금 이상한 거지. 자, 우리 언어 감각상으로는 법률 용어는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하니까 점유할 권리? 말이 기니까 줄여가지고 점유권이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발상인데 아닙니다. 점유할 권리의 줄임말이 점유권이 절대로 아니고 저 5글자하고 저 3글자는 관계없는 개념입니다. 관계가 없고 굳이 관계를 찾자면 반대말에 가까워요. 되게 이상하죠? 점유할 권리하고 점유권은 반대말에 가깝다. 굳이 관계를 찾자면. 그래서 이 점유할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본권이라 그래. 본권. 본권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다른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요 권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점유해도 되지. 그 권리가 있으니까 점유가 정당화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그 권리를 본권 또는 점유할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요. 어떤 물건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죠. 점유가 정당화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여자가 이 자전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점유. 자, 어떤 권리, 자전거에 대해서 이 중에 어떤 권리가 있으면 저 여자가 저렇게 자전거를 점유해도 될까? 점유가 정당화될까? 소유권이죠. 자기 거면요. 자기 거면은 점유 타고 다녀도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원히. 소유권은 영구적 권리니까. 요거 말고도 또 골라볼까요? 이 자전거에 대해서 요거 있으면요. 임차권. 저기 한강 시민공원 나가가지고 자전거 대여점에서 빌렸어. 5,000원 주고 1시간. 1시간 동안 빌렸으면 뭐가 생겼죠? 임차권이 생겼어요. 동산도 임대차가 되니까 1시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죠. 1시간이 지나면 점유할 권리는 사라지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이 가족들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게 점유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권리가 있으면 점유가 정당화될까요? 마찬가지로 소유권 자기들 집이면 되는 거지. 자기 집 아니어도 이것도 되죠? 전세권 계약했어. 2년 전세권. 또 전세권하고 임차권 지금은 이제 구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 다른 거거든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있으면 해당 존속기간만큼은 점유가 정당화됩니다. 이렇게 물건의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본권. 좀 길게 표현하면
점유할 권리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점유할 권리라고 하는 이 5글자 표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조문을 좀 외워주시죠라고 했던 조문이 딱 하나 있죠. 사실 몇 조인지 아세요? 213조. 조문 하나 외우세요. 빨리 외울수록 좋은데요 라고 213조가 하나 있는데, 자, 213조에 이 표현 나오는데 빨리 외우면 외울수록 좋아집니다. 예.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물권을 청구 공부할 때 배운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본문은 뭐냐? 소유자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뭐 하고 있는 자? 점유하는 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나? 어떻게? 인도 또는 건물 같으면요,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요 글자 표현 나오죠. 5글자 뭐야?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소유자가 달라 그러는데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돌려줘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대요. 뭘까? 예를 들면, 얘도 한번 들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해서 전세권자인 거야.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소유자가 뭐 미국에서 친척이 들어온다고 나가달라 그러네. 돌려달라는 거지. 돌려줘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전세권자. 소유권이 우선합니까? 전세권이 우선합니까? 배우셨죠? 전세권,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1년 동안 더 이 건물을 뭐 할 권리가 있으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안 돌려드립니다. 못 돌려드립니다. 계약기한이 남았잖아요 라고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그럼 1년 더 지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점유할 권리가 소멸했어요. 더 이상 점유하면 안 되죠. 근데도 뭐 나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점유를 한다면 뭐 없이 뭐 하고 있다고 표현해보세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거야. 그걸 이제 무단점유라 그래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무단점유. 무단점유하면 이제 본문 적용되는 거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제는 반환 거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제 돌려줘야 되죠. 근데도 뭐 안 돌려주고 있으면 소송 걸어서, 소유자가 강제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아서 집행 신청해서 강제로 얘 몰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표현 보시고. 됐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이 도둑이라는 사람, 도둑은요, 훔치 물건을 딱 보니까 점유는 하고 있어. 점유는 하고 있지만 뭐가 없다고 표현해 보세요. 점유할 권리는 없지. 무슨 점유? 무단 점유,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 소유자가 한테 걸리면 소유자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그래도 도둑에게도 점유할 권리는 없지만 뭐는 인정이 된다는 소리죠. 점유권은 인정이 돼요. 점유권 요상하죠.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 그 정도만 하고 일단. 그래서 그럼 점유권은 어떻게 하면 취득하지? 이상하게 소유권하고 다르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은 192조에 나오거든요. 192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2조는 18페이지 있죠? 여기 있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항 한번 읽어보시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거 문장 되게 웃기죠?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를 뭐라 그러더라? 사실상 지배를 두 글자로 점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요, 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소리? 점유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훔쳐도 점유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도 점유권은 생기는 거죠. 이 점유권은 또 어떻게 없어지나? 이 항을 읽어보시죠. 본문만.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짧게 표현하면 뭐를 상실하면 뭐가 소멸한다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길에서 흘렸어. 흘리면 점유를 뭐 한 거죠? 상실을. 그럼 점유권자가 아닌 거야. 근데 그게 내 거였으면요, 소유권자가 점유를 잃은 거잖아요. 소유권은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하지 않죠. 내가 길에서 흘렸어도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권은 점유를 잃었다고 소멸하는 게 아닌데, 점유권은 점유를 잃으면 없어지는 권리예요. 점유가 생기면 생기는 권리고. 됐어요. 뭐 그런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점유의 관념하러 가볼게요. 이 점유의 관념하라고 하는 것은 점유에서 일어나는 예외적 현상이에요. 자, 지금 잠깐 보니까
점유는 이런 거네. 물건을 뭐 하는 거 사실상 지배하는 걸 그걸 점유라고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주고 그랬었는데 이 세 가지 현상에는 다른 반대 현상이 생겨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세요. 사실상 지배를 XX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 물건 안 들고 있어. 그런데도 너 점유자 맞아. 너한테 점유권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 물건을 손에 버젓이 들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너 점유자 아니야. 넌 점유권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몇 가지가 있다 그런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상속인부터 시작해 볼게요. 상속인.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관념은 우리가 약속한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관념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죠. 관념 이런 거 평화, 추억, 사랑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들 눈에 보이는 이런 마우스, 분필 이런 게 아니고 관념. 근데 점유는 원래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 보이지 않는 현상이야. 점유라는 것은요. 보이는 건데 점유가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안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된다 관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적 현상. 자, 상속 같은 경우 보세요. 피상속이니까 돌아가신 것 같은데 피자 그렇죠? 이 많은 물건들을 뭐 하고 있냐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 건지 아닌지는 지금 관심을 끄셔야 돼. 어쨌든 많은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많은데 이 모습으로 저기 히말라야가 등반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죠. 서울에 있는 와이프하고 딸이에요. 상속인들이죠. 그러면 점유권도 상속이 될 건가? 소유권은 상속돼야 안 돼. 소유권은요. 소유권이란 권리는 상속이 되나 안 되나?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소유권 아들에게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오죠. 근데 점유권도 상속이 될 것인가 이거지. 점유권도 상속이 될까? 모르시죠? 193조로 한번 가보세요. 답이 있어요. 제목을 딱 보시면 답 나왔네.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읽어보세요. 조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자, 점유권도 상속된다 안 된다? 된다. 상속. 재산권이라서 상속됩니다. 그러면서 관념화가 생기는 거죠. 뭐냐? 이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탁 멈추고 맥박이 멈추는 그 순간 점유권이 여기 넘어오거든요. 서울에 있어요, 얘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를 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도 점유권이 이전되었으니까 점유권자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점유는 현실적인 점유예요? 관념화된 점유예요? 관념화된, 눈에 안 보이는 점유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점유자이다, 아니다? 점유자이죠. 상속 해지 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점유권을 상속받아서 관념화된 점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고 소식을 접하겠지. 그래서 급하게 히말라야로 날아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유품이라고 이렇게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점유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점유자이다. 이게 점유의 관념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 얘기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도 물건 안 가지고 있어도 점유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같은 경우, 자, 갑이 을에게 자기 건물을 임대를 줬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 임차인. 그 거주하는 게 뭐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알겠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임대인은 그러면 이 집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는 점유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임대인도 점유자라고 그래요. 법은. 무슨 점유자 이렇게 해요? 간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무슨 점유자라 부를까?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현실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직접 점유자는요, 현실적이고, 간접 점유자의 점유는 실제로 물건을 점유 안 하는데도 점유를 인정받는 무슨 점유? 관념화된 점유라고 하는 거죠. 간접 점유. 그랬습니다. 요거는 194조에 있어요. 194조로 가볼게요. 194조. 간접 점유 이렇게 해서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도 나오죠, 여기.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기타의 관계, 이 관계를 뭐라 하느냐? 이런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점유를 매개,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해서 물건을 간접으로 점유한다.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누구 말하죠? 임대인 말해요? 임차인 말해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임대인. 그럼 타인은 누구 말하죠? 임차인 말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실제로 자기가 물건을 안 갖고 있잖아. 빌려줬으니까. 그래도 읽으세요. 뭐라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답니다. 물론 타인은 직접 점유권이 있고. 그래서 물건을 빌려줘가지고 임차인이 쓰고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점유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둘 다. 둘 다 점유자입니다.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그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고? 점유 매개 관계. 근데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을 자 보세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어. 임대. 빌려주면은 이 사람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둘 다.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근데 매매를 한번 생각해볼까? 매매했다고 생각해볼게. 팔았어 이번에는.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그때도 매도인을 간접 점유자, 매수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말을 할까? 뭔가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안 부를 것 같은데? 그냥 누구만 점유자 같아? 매수인만. 얘는 점유자가 아니고 더 이상. 그러니까 임대하고 매매는 뭔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점유 매개 관계는 물건을 매매나 증여처럼 완전히 준 건 아니야. 빌려준 거야. 아니면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을 거예요.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물건을 완전히 준 게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잠시 빌려줬거나 잠시 맡겨둔 거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이 뭐라고 5글자? 반환 청구 돌려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상권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시지만 토지 빌려준 거예요. 완전히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돌려받나 나중에? 돌려받을 관계예요. 전세권 부동산 빌려준 거예요. 질권은 전당포에 내 물건 맡겨둔 거야. 돈만 갚으면 돌려받을 거야.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준 거예요. 임치는 맡겨둔 거예요. 전부 다 돌려받을 관계예요. 이럴 때 간접점유, 직접점유라고 부르고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는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준 게 아니죠. 맞나? 완전히 넘겼으니까 이거는 간접점유자, 직접점유라고 부르지 않고 매도인이나 증여자는 점유를 잃은 거죠. 아예. 점유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 그래서 둘 다 점유자고 얘는 관념화된 점유. 마지막에 요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에요. 골프채 들고 필드 나갔어요. 예, 고용돼서 점원이에요. 명품 매장. 그러니까 매장에 남아가지고 물건을 이런 물건들을 실제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점원이에요. 점원. 그런데 법을 읽어보면 얘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간 이 사람은 사장님이 있죠. 얘만 점유자래. 얘를 점유주라고 부르고 얘를 점유보주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점유보주자는 물건을 뭐 하고 있어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도 점유자다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아니다라고 195조에 그러고 있어요. 195조. 보시면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 저 관계는 주로 고용계약이에요. 고용. 가사상 고용했다면 집주인하고 가정부 예를 들면 영업상 고용했다면 가게주인하고 점원이나 알바생 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대. 다시 문장을 잘 국어적으로 잘 보세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타인은 누구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타인은 사장님 얘기하는 거죠. 가게 사장님, 집주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애들은요. 가정부나 점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누구만 점유자로 하는데 누구만? 타인만, 사장님만, 집주인만 점유자고 그럼 가게에 남아서 실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5글자로 점유보조자. 한마디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뭐 그렇답니다. 왜 인정을 안 해줄까? 인정을 하면 주인에게 달라들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점유를 가지고. 그래서 인정해 주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인정 안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뭘까요? 얘들은 점유자이다 아니다. 이고 X는 점유자가 아니다. 얘는 왜 안 쳤지? 죽었어. 점유자 막 생각 논의할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 권리도 의무도 주체가 될 수 없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무슨 권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점유자가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 맞죠?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점유주는 점유자죠? 얘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했대요.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갑의 것이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 소유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뭐 그건 상관없어. 소유지 아닌지 아닌지. 어쨌든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점유권이 있었겠지. 그러다가 사망을 하면 점유권이 상속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상속인 을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상속 개시 사실 뭐야?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갑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X. 아는 거 모르는 거 상관없다. 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 저 관계를 뭐라 그러더라? 아까 전에 점유, 매개, 관계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임대인 말이에요? 임차인 말이에요? 임대인. 지상권 같으면 지상권 설정자 말이에요? 지상권자 말이에요? 지상권 설정자. 걔들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네. 간접으로. 맞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점유권이 있고 직접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 보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맞나요? 됐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이번에는 점유의 종류로 가볼게요. 점유의 종류. 점유의 종류에 어떤 목차들이 있는지 목차만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그 밑에 쭉 한 바닥 다 그 얘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가시면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그 다음에 과실이 없는 점유, 과실이 있는 점유. 그리고 하자가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점유는요. 밑으로는 그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자,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아예 40문항 중에 한 문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제법 있을 정도로. 다음 중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자주 뜻은 한자 이렇게 쓰죠. 스스로 자자의 주인. 타주 뭐냐 이게. 한자 뜻풀이 해보면 이거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요 생각으로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고, 타주 남 건데 내가 빌린 건데 내가 맡아둔 건데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돌려줄 건데 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점유가 타주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하는 그 물건 있죠. 물건. 그 물건을 이 점유자가 가질 생각이 있냐 없냐. 소유의 의사 문제예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 소유 의사 없이, 소유 의사 없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반환의 의사.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다시 돌려줄 의사를 가지고 하면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소유 의사가 있냐 없냐 문제. 제 눈에 여러분들 민법, 그림민법책 점유하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다들 점유하고 계시네 앞에. 여러분들 그 민법책에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그림민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그림민법책을 깜빡 놓고 오셨네 누가. 그래서 데스크에서 빌려셨어. 빌려가지고 오늘 돌아가실 때 반납하고 갈 생각이에요. 그 무슨 점유일까? 그런 게 타주 점유인 거야. 소유 의사가 있냐 없냐 문제예요. 뭐 어렵진 않죠. 개념이 어렵진 않는데 근데 문제 판단이 살짝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른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들?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죠?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유 의사, 가질 이 물건을 소유할 생각이 있냐 없냐 판단을 실제 내심의 의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머릿속을 해부해서 정말 저걸 가질 생각이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따지느냐.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를 취득하는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원인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그림민법책 점유취득 원인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 여러분들 그림민법책 점유를 취득한 원인이 뭐냐고.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샀는데요. 그렇죠? 샀죠? 학원에 주던데요. 그러니까 뭐 주긴 뭘 줘? 산 거지. 학원비에 다 들어간 건데, 그렇죠? 산 거예요. 샀으니까 점유취득 원인이 매매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매매. 그러니까 점유취득 원인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외형적이고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사셨기 때문에 사는 행동이 뭐죠? 물건을 사는 행동이 잠시 빌렸다가 돌려줄 생각인가? 돌려줄 생각이 없지.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 그 행동에는요. 그래서 자주점유인 거야. 자주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소유 의사가 있냐 없냐, 자주점유를 하고 있는지 타주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면은 점유를 취득하게 된 뭐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모르면 자주 타주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쪽은 자주점유예고 이쪽은 타주점유예요. 딱 비교를 해볼까요? 매수인이 하는 점유하고 임차인이 하는 점유는 다르지 않나요?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해야 되죠? 두 글자? 매매. 자, 임차인이 점유를 취득하는 원인은요, 임대차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럼 매매라는 행동하고 임대차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매수인들이 매매를 통해서 점유했으면 돌려줄 생각은 없다고 봐야지. 맞나요?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반면에 임차인은요, 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요? 돌려줘야 되잖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임차인이 하는 점유 뭐예요? 타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도 전세기간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지. 이런 건 타주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요 여자 이 자전거 샀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한강에 나가서 1시간 빌렸어. 타주점유예요. 1시간 빌렸어요. 빌렸으면 타주점유인데 빌리긴 빌렸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이 뭐냐. 이 여자 튄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반납할 생각이 없어요. 5천 원 주고 자전거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반납할 생각 없어. 신분증 맡긴 것도 가짜야. 어떻게 길에 주운 거 맡긴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무슨 점이야? 자주야 타주야? 예? 타주야. 그래도 머릿속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머릿속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뭐죠? 객관적 행동. 이게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였죠? 빌렸잖아요. 빌렸으면 무슨 점이다? 타주다. 이렇게 되는 거. 빌렸으면 속으로 생각이 있건 뭐 돌려줄 생각이 있건 없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점유태양이 이거일 때는, 점유를 취득하는 원인이 이거일 때는 타주가 탁탁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을 해부하지 않고서도. 해볼까요? 그래서 첫 줄은 됐고, 수증자의 점유. 수증자가 누군지 아시나? 수증자. 수증자가 뭔데? 수증자의 점유 취득 원인은 뭐지? 증여. 그렇죠. 증여라고 대답하셔야지. 증여 한자를 뭐라 그래? 증여 한자를. 증여자. 증여 받은 사람을. 수증자. 수증자가, 수증자는 뭐 이런 거, 갑이 을에게 뭐 선물을 하나 주고 반지를 하나 선물했어요. 둘이 썸 타는 관계인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해주고 남자가 여자한테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반지를 딱 하나 준 거지. 뭐 한 거죠? 매매한 거야? 증여한 거야? 증여받아서 여자가 반지를 하나 점유했다면 이거는 반환의 의사는 없는 거잖아요. 자주점유자죠. 자주점유자예요. 수증자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걸 딱 받으면서, 남자한테 이걸 딱 받으면서 너무 이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지 같은 걸 주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취향도 독특하지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데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거리에 버릴 생각이야. 가질 생각이 없어, 이 반지를. 그래도 무슨 점이라는 거죠? 자주. 왜? 증여를 받았으니까. 머릿속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어떻게 점유를 취득했는지 원인을 살피는 거지. 됐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자가 하는 점유. 분묘기지권 좀 기억나시려나? 84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84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분묘기지권 그림 나오죠? 분묘 무덤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기지. 그러니까 분묘 기지를 점유하고 있잖아. 누가 점유할까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지를 빌린 거예요? 아니면 산 거예요? 분묘 기지는 언젠가는 돌려줄 거 아닌가?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토지를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자가 기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자주이다, 타주이다? 타주인 거죠. 객관적으로 반환의 의사,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있지. 타주예요, 타주. 그리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누가 점유자죠? 저 분묘 기지. 그러니까 무덤 밑에 조금 약간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 땅 기지. 갑과 을 중에 누가 점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둘 다. 그렇죠. 둘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해력이 높고 아주 신중한 분들이 둘 다 맞습니다. 왜? 빌린 거잖아. 빌렸으니까 을은 어떤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갑은 어떤 점유자? 간접 점유자. 둘 다 점유자예요. 그리고 이건 돌려줄 것이 전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사는 인정되지 않지. 타주 점유자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도인의 점유.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 도인? 저 뭐 누구? 도둑. 법서에서는 도둑을 도인이라 그래요. 도인. 도인. 도사 아니고 도인. 도인의 점유취득 원인은 뭐죠? 도인의 점유취득 원인. 절취. 절도잖아, 절도. 우리가 절도라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남들 다 자는 밤에 몰래 담 넘어가고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 나와서 잠시 쓰다가 돌려줄 생각인 것은 아니죠. 소유사가 있어 없어요. 행동 자체가. 이제 소유사 짱이죠. 그러니까 도인의 점유는 자주이다, 타주이다. 자주 대표적인 자주 점유예요. 예, 다 자주 점유예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공인 아직 안 배우시다가 넘어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상속인이 상속받아 가지고 하는 점유는 상속인에게 점유가 넘어와 안 넘어와? 아까 배워보시니까 점유권도 넘어오죠. 그럼 상속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한 자의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상속인의 점유는 정답은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자주일 수도 있고 타주일 수도 있지. 아버지의 점유가 무슨 점유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이 건물 주인이셨어. 소유자. 무슨 점유자? 자주점유자.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럼 아들에게 소유권이 상속되지. 그럼 아들이 무슨 점유자가 되는 거야? 자주점유자. 아버지 이 건물 세입자셨어. 세입자. 무슨 점유자? 타주점유자. 그리고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상속해요? 아니면 임차권을 상속해요? 그럼 아들은 무슨 점유자? 타주점유자. 얘기 끝났네. 설명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은 새롭게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비상속인하고 상속인은 재산관계에서는 동일인으로 취급하면 돼. 그러니까 선대의 점유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속은 새롭게 점유를 취득하는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므로 상속인은 비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선대가 타주이면 나도 타주. 선대가 자주면 나도 자주. 그런 거지 뭐.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알려면 점유를 취득하게 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다르게 이렇게도 불러요. 뭐라고? 권원. 원인이란 소리야. 원인.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겠지. 법정에 들어갔는데 갑하고 을이 막 싸우는데 을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근데 을은 자기가 갑한테서 이 물건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을은 무슨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자주 점유. 근데 갑은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고. 나 너한테 이거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야? 이렇게 다투고 있어. 그럼 갑은 을이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타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뭐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럼 판사는 뭐 신이 아닌데 딱 보면 뭐 빌려줬는지 모르지. 이럴 때 이제 뭐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판사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그 기법이 있어요. 일단 뭐 자주 점유하는 거를 뭘 한다고요, 여러분들? 추정을 해요. 추정 조항이 있어요. 추정.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추정을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뭐라고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던 법에서 이거하고 간주한다란 말하고 다른 말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 탭. 자, 추정과 간주. 추정하고 간주. 이걸 어떤 분들은 간고 이렇게 읽으시는데 고자가 아니고 주자입니다. 간주입니다. 추정과 간주.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보세요. 우리 재판 이건 전부 다 입증 재판에서 입증에서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재판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게 뭐야? 3단 논법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3단 논법 소전제 사실. 사실이 뭐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건 사실이지 사실. 그럼 대전제는 어떤 법칙.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이 법칙에 넣으면 결론이 나오지 뭐죠?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그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을 발견해서 적용하면 재판 결론이 나온다고. 근데 판사들이 알고 있는 건, 법원에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일까요? 법일까요? 법원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여긴 법원이 알고 있고, 사실관계는 판사가 알아요? 당사자가 알아요? 당사자가 알고 있어요. 당사자라 하면 원고와 피고, 걔들이 알지. 판사가 어떻게 알아?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그게 있어요. 이런 법원. 법은 법원이 안다.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그럼 우리가 권리를 주리라. 이런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사실관계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알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은 누구한테 증명을 하라는 거죠?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때 증명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증명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증명이 되는 거냐면, 판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10중 8구 그 말이 맞네. 저거는 90% 이상 사실이네. 라고 심정이 팍 올라오면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뭐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법사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 90% 이상 고도의 확신이 올라오면 입증이 된 거고, 한 60% 70%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은 없고 이러면 입증 실패예요. 그럼 그 사실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그것도 판사를 설득시키고 90% 이상의 확신을 주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주장하는 건 쉬워도 입증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덜기 위해서 법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실을 추정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실을 간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달라요. 이 간주는 이제 표현은 간주라고 하는데 법 조문에는 간주라는 글자는 안 나와요. 법 조문에 어떻게 나오냐?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요.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추정 규정이다, 간주 규정이다. 간주 규정이고 추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단 추정은 뭐냐면은, 추정은 그 사실이 긴지 아닌지 몰라. 아무도 몰라, 세상에. 뭐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가정을 하는 거야. 그 사실이 진실하고 일치할 거라고 일단 가정하는 거야. 추측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사실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효과를 줘요. 대신 그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사실이 혹시 증명이 되면요. 증명되면 그 추정의 효과는 다시 뒤집어져요.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추정한다 그러면 추정받고 있는 사실은 그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추정 사실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추정되고 있는 사실에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나 피고 중에 그 사람이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돼. 입증이나 증명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하면 추정되고 있는 사실은 깨어질 수 있어요. 깨어지는 걸 뭐라 하느냐? 뭐라고 한다고요? 번복이나 복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A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라고 A라는 사실을 추정한다. 그럼 판사님 A예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없어. 왜? 추정받고 있으니까.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판사님 A 아니에요. B예요. 라고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판사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을 해야 된다. 해서 증명이 되면 A라는 사실 추정은 깨어지고, 혹시 증명 못하고 어리버리하면 A로 재판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일단 추정이에요. 간주는 뭐냐? 간주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고, 관심은 있지. 관심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뭐뭐라고 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효과를 부여하고 반대 사실 주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A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라고 간주하고 끝이야. 판사님 A 아닌데요, B인데요 그러면요 닥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간주예요. 반대 사실이 증명을 주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입증되더라도 간주되고 있는 사실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뭐가 마음에 드세요? 추정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간주가 마음에 드세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이상한 질문을 하네. 오, 내가 둘 다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거 들어보셨나?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셨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다 죄가 없다고 추정을 받고 있어요. 기본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가 있다고 국가의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여러분 법정에 세우면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죄라고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왜? 무죄라고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사가
칼도 찾아야 되고 증인도 데리고 와야 되고 판사한테 이 사람 죽이고 맞네라고 확신을 줘야 된다고. 그 확신이 안 오면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추정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197조 점유의 태양 이렇게 나오죠. 왜 갑자기 해가 떴지? 교실에 이렇게 태양 모습 태 모습 양 저거는 점유의 모습 이 소리예요. 한번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저 말 보러 온 거잖아.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만 한번 보세요. 뭐로 점유한 걸 추정한다고? 소유 의사로 점유한 거로 뭐 하겠다고? 추정한다. 그게 무슨 점유예요?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게.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걸 뭐라 그러냐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주 점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법정에서 확 이제 싸움이 붙었어. 그럼 일단 뭐라고 가정한다고요? 자주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럼 판사님 제가 하는 점유가 자주인데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자주인 거야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점유자야 아니면 상대방이야? 상대방은 아니야 판사님 이 사람이 하는 점유는 뭐예요? 라고 주장하죠. 타주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판사한테 뭐 하야? 증명해야 돼. 증명이 되면요. 추정은 뭐 한다고요? 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증명이 안 되면요. 자주 점유로 재판하는 거야. 판사는 더 알아보질 않아.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 궁금해서 더 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자주로 재판을 해버려요. 타주일 수도 있어 없어. 어쩌면 진실은요. 그걸 증명 못하면 어리버리하면 자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추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어떨 때 추정이고 어떨 때 간주인지는 165페이지에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지금은 도움이 안 돼.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거 왜 이렇게 싸우나? 왜 자주 점유를 추정하고 이렇게 싸우냐? 미친 듯이 싸우냐? 바로 90 뭐야? 몇 페이지지? 73인가? 예, 73페이지 때문에 그런데요. 73으로 잠깐 가보세요. 73으로 가보시면은 왜 안 나와? 너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네요. 73으로 가보면 여기 245조 1항에 점유취득시효라고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남의 부동산도 여러분들 지금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남의 토지도 내가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거 될 수 있어. 그 오랫동안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자, 갑소유로 등기되는 토지예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만 들으세요. 갑소유로 등기되는 토지인데 을이 뭐를 한 거다? 점유. 그래서 몇 년 점유하면 그러면은 등기를 하면 네 거 된다 이런 거예요. 옛 땅이었어도 네 거다 이거. 20년간 근데 어떻게 점유해야 되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점유? 자주 점유. 20년 동안 자주 점유를 한 사람은 등기만 하면 남의 땅도 내 땅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자주 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타주. 그럼 20년 점유했어도 자주로 점유 안 하고 어떻게 점유했으면요? 타주 점유했으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자하고 이 소유자하고 법정에서 만나면 이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가 무슨 점유라고 주장할 거 했어요? 자주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의 점유가 타주라고. 그래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를 증명해야 돼? 말해보세요.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갑이 이 사람의 점유가 무슨 점유임을 타주 점유임을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나는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다. 왜? 이유가 뭔데? 자주 점유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으면 추정을 받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예요. 됐어요. 가볍게 들으셔야 돼. 너무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정도 정보 가지고 이거 뒤에 깔린 걸 다 이해 못하니까 그냥 요거 설명하는 그 부분만 따로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에서 왔죠? 68이죠? 68. 일단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이 4번 제목 이해돼 있어. 제목 자주 점유 추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번복, 복멸. 깨어지냐 안 깨어지냐. 요렇게 되면 깨어진 사건들. 요거는 깨어지지 않은 사건들. 요건 이번 라운드 안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5번으로 가서 점유 태양의 전환. 전환이 바뀐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다는 소리. 자주에서 타주로 또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뀔 수도 있을까? 점유의 모습이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쉬운데 2번에서 임차인이었어. 물건 빌려서 이 건물 빌려서 임차인은 세입자로 살고 있었어요.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 근데 가게가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어제 건물주인 만나가지고 이 집 샀어. 이 건물 사버렸어. 그럼 어제 매매라는 원인이 있어 없어? 어제. 그럼 어제부터 뭐로 바뀐 거죠? 자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원인이 생기면 점유의 모습은 바뀔 수도 있지. 요거는 또 뭘까? 자, 부동산을 소유해서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었지. 자주 점유하고 있다가 팔았어. 며칠 전에 계약해가지고 돈도 다 받았어. 매수인한테. 그럼 돈 다 받았으면 그날 넘겨줘야 되는데 뭔 일인지 아직 넘겨주진 않고 있어. 넘겨주지 않고 있으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보관 중인 거예요. 그냥. 보관 중에 넘겨줄 객관적 의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니까 매매한 날 이후부터는 뭐로 바뀌었을까? 타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점유의 태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원인이 있으면.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4번부터. 자, 어떤 사람이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틀린 지문이에요. 내심의 의사로 결정됩니까? 뭐로 결정되더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못 외우시겠죠. 그 긴 문장은 자꾸 읽으시면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치기 때문에 문장을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장이 나왔을 때 O인지 X인지를 수동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를 했어요. 건물 지을 생각으로 땅 빌렸다는 거죠. 그때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죠? 빌렸으니까. 그럼 빌려준 사람도 점유하고 있나? 이 토지를? 뭐예요? 간접 점유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6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 의사가 없다네. 소유 의사가 없으면 무슨 점유? 타주. 예를 들면요. 그럼 제일 편한 예가 뭘까요? 임차인.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 물건 임차인이셨어. 그러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 점유이다. 맞죠? 그 다음에 7번 권원의 성질상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가 불분명하대. 모르겠대. 그럼 일단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된다. 맞고. 점유자는 그래서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네? 아니지. 그럴 필요가 없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주 점유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뭘 증명해야 되는지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이 사람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판사한테 증명 못하면 자주로 재판합니다. 법원은요. 그 다음에 9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타주 점유자가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그냥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리면 되죠. 임차인이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서 새로운 원인에 기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다시 시작했대. 그 뭔 소리래? 임차인이 임대인 만나서 이 물건을 샀다.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이지. 그랬다면 그때부터 자주 점유자가 된다. 맞나요? 그렇죠. 됐어요. 자주와 타주의 개념, 이 기초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선의점유, 악의점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의점유, 악의점유. 일단 선의와 악의의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 그러면 이건 여기 놓으면 되네. 점유자가 뭔가를 모르면 선의점유라고 그러고 뭔가를 알고 있으면 악의점유. 그 뭔가가 뭔지만 정의를 내리면 되네. 그 뭔가가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요게 없어. 두 글자. 본권이 없어. 본권을 5글자로 표현해봐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거야. 그 무슨 점유라 그래? 4글자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걸. 무단점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거를 모르면 뭐라 그런다고? 선의점유라 그래. 그걸 알고 있으면 악의점유라 그러고. 선의점유, 악의점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둘 다 무단점유라는 거지.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선의점유하고 악의점유가. 둘 다 안 좋지. 둘 다 무단점유라니까요. 둘 다 안 좋아. 악의점유가 좀 더 좋을걸 그래도.
자기 알고 있잖아 무단점유자인 거. 그러니까 도망갈 기회나 있지. 갖고 튈 기회나. 선의점유는 모르고 있다 뺏기게 됐는데. 도둑이 하는 점유는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 있어 없어요? 본권이 없지. 그걸 알아 몰라 도둑은요. 도둑이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죠? 악의 점유. 이게 나쁜 놈의 점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의 감각적인 어떤 공부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 하는 점유가 선의 점유고 뭐 이렇게 뭐 착하고 그렇게 느낌대로 막 하면 점수도 느낌대로 나옵니다. 전 느낌. 여러분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법책 점유하고 계시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점유는 선의 점유일까 악의 점유일까? 지금 그림이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 악의 점유예요? 그 머리를 쓰신 거지. 잘못 쓰신 거지 머리를. 악의 점유라고? 무슨 악의 점유야? 무단 점유하고 계시나? 아니 선인지 악인지 물어봤어. 자주 타주 말고. 선인지 악인지 물어봤어. 질문에 답하셔야지. 둘 다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죠.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어디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무단 점유.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소유권이 있어 없어 그 책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데 무단 점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선의 점유, 악의 점유겠어요? 그렇죠? 선의 점유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그런 거겠지.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별 문제 없으니까 난 선의 점유겠지 이런 느낌으로. 악의 점유라고 대답하시는 분의 심리 상태는 선의 점유 물어봤겠냐 그거를 네가? 뭐 악이니까 물어봤. 내가 뭐 좀 알잖아 나는 이게. 그러니까 뭐 대충 대답하는 거야 느낌대로. 이게 느낌 법학이라는 거 이런 게 대충 대답하는 거지. 뭐 뜻도 모르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책 샀어요. 소유권이 있어서 저는 무단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분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얘기하셔야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의 점유, 악의 점유자 보여드릴까? 어디 있는지 다음 페이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것도 별표 있네. 엄청 중요한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나오는데 저는 항상 무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 무단 점유자? 자, 무단 점유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뜻풀이 해보세요. 무단 점유자가 뭐예요? 물어보면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자,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자꾸 그러면 시험 문제들이 쉬워져요. 내 눈높이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문제 수준이 낮게 보여. 나중에 설명 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단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이 회복자가 주로 누구냐면 소유자 얘기하는 거야. 점유를 못 하다가 무단 점유자 때문에 점유를 회복한다 이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쓰레기잖아요. 근데 요 갑이 우리 쓰레기를 굉장히 건실한 청년으로 착각해가지고 비서로 채용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한 1년 동안 미국에 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비서한테 우리 쓰레기군 저 건물 좀 잘 관리 좀 부탁하네 하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하고 공항에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서류 위조합니다.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 집을 갑이 을한테 판 것처럼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깁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당연히 무효 등기지. 그래놓고 팝니다. 얘는 모르고 산 거지. 응? 그러면 권리자가 매매한 거야?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야? 무권리자가 매매했고 매매는 승계 취득 원인 아닙니까? 승계 취득. 승계가 뭐 이전적 승계. 매도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라고요. 근데 매도인은 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어? 그러니까 넘어올 권리는 없다는 거. 이 이론적 이것도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권리가 없는 거지. 매매를 했다고 무조건 느낌 대충 해가지고 매매하고 등기하면 소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가 뭐예요? 매도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매매란 다리를 건너오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어? 매수인도 권리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등기를 믿었는데 등기부에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등기에는 뭐가 없다고 해? 공신력이 없으니까 등기를 믿었다고 소용없지. 결국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을 사가지고 점유는 했어 안 했어? 점유는 했지. 점유할 권리 가지고 아니면 없이? 없이 한 거잖아.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이 건물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이 내한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다고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야. 없어. 쟤한테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이 없는데 있는 걸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지.
맞나? 이 무단점유자인 거야 얘가. 근데 그걸 알아 몰라 자기가 무단점유자인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여자를? 선의의 점유자라 그래. 알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악의 점유자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 나오는 거라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그 1년 있다가 돌아왔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돼 있네. 그럼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당신 뭐 쓰레기한테 당하셨네. 그 집 내 집이에요. 돌려줘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로서? 있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213조. 다시 213조 빨리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물건의 뭐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뭐 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반환 청구. 단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야. 없어.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결국 이 점유는 뺏기게 돼 있어. 그러면 점유가 이 집이 다시 돌아갈 때 점유를 못 하고 있다고 점유를 뭐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회복한다. 그래서 이 소유자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회복자. 얘를 뭐라 부르고? 점유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이 집을 돌려줄 때 집만 딱 돌려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복잡해져. 이 집에서 한 1년 동안 점유를 했다 치고 1년 동안. 그럼 여기서 이 물건에서 이 건물이란 물건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뭐라 했느냐 여러분들? 과실이라고 했거든. 과실. 원물과 과실. 예를 들면은 이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싹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놓은 거지 정에게. 정이 매달 100만 원씩 줬어. 정이 이 집에 살아. 그럼 둘 중에 누가 점유자예요? 둘 다. 얘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얘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줬지. 100만 원씩 매달 집세 받는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과실.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을 버는 거야 얘가. 자기 집으로 남의 집으로. 결국 남의 집으로 번 거지. 그럼 나중에 이 집을 돌려줄 때 갑하고 병 사이에 1200만 원의 향방 가지고 다툼이 생기겠지 생각해 보면. 이해되시나? 갑의 주장이 뭘까? 갑의 입장. 갑은 이렇게 말하겠지. 집이 내 집이 아닙니까? 내 집. 내 집이 임대되어서 들어오는 수익도 월세도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1200도 주세요. 요 말 할까 안 할까 갑은요. 하겠지. 뭐 갑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병은 이럴걸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노력의 결실 아닙니까? 내가 집을 수리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다 내놓고 그래서 임대료도 아니면 뭐죠? 중개수수료도 지급하고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집은 가져가더라도 이 수익은 1200원 내 거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될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둘 다 나름대로 말의 논리는 있어. 이 1200만 원은 쟤한테 돌려줘야 돼? 아니면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반반?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무슨 점유자, 무슨 점유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하고 악의 점유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 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 법은? 선의의 점유자들아, 가져라. 애썼다, 가져라. 이렇게 되고, 악의 점유자는 뱉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공평하다고 느낀 거지.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201조를 보시면, 201조 제목이 뭐예요? 점유자와 과실이야. 저 무단점유자예요, 저 얘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뭐래? 뜻풀이 하실 수 있겠어요? 선의의 점유자? 모르는 점유자? 뭘 몰랐어? 자기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모르는 점유자들아. 혹시 네가 점유물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과실을 얻었냐? 가져라. 애썼다. 가지고 물건은 돌려줘라. 점유물은. 요 말이지. 악의 점유자. 2항 읽어보세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 그냥. 니들은 가질 자격이 없지. 내 거 아닌 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데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이어서 소유자 회복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고 이렇게 느끼나. 그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개념을 배우셨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한번 볼까?
그런데 문제를 보기 전에 그럼 저 여자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실은 모르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197조를 보시면 점유의 태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 전에 소유의 의사로 거기만 색깔칠해서 봤고 이제는 뭐에 주목을 하셔야 될까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점유자의 점유가 무단 점유인 게 밝혀졌을 때 몰랐는지 알았는지가 다투어져요. 그럼 아까 그 여자는 몰랐다고 주장할까 알았다고 주장할까? 몰랐다고. 남자는요. 알지 않았냐 당신 이렇게 해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 판사도 몰라. 누가 증명해야 돼?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이 여자가 알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라고. 여자는 자기가 선이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없어. 왜요? 선이라고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에서 해방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됐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1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 X죠. 12번.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된다. X죠. X.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팍 올라와서 집중이 돼가지고 되는데 이게 개인 공부를 안 하면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 안 두고 일주일 지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의의 점유자, 착한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착한 점유자. 그리고 느낌도 맞거든. 과실을 취득한다. 과일인가 그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과일을 먹나? 착한 점유자는 이렇게 되고 나쁜 놈들은 과일을 뭐 먹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꼬인다니까요. 자기 거로 만들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깨끗하게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좀 지났지만 요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흐름이법. 자, 그래서 이제 선의점유, 악의점유까지 보셨어. 불분명하면 선의로 추정한다. 그 밑에 뭐 있나? 과실, 없는 점유, 과실, 있는 점유. 이거는 페이지 166이라고 해둘까요? 166. 166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그 선의점유, 악의점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려야 되나? 선의점유, 악의죠. 선의와 악의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점유자가 자기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무슨 점유? 선의점유. 알았으면. 그래 놓고 모른 선의 점유를 두로 나누는 거죠. 선의 인접에 뭐가 있거나 뭐가 없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긴 몰랐는데 왜 몰랐는지 보니까 주의를 안 해서 모른 거야. 주의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어 충분히. 그러면 선의 인점에 뭐가 있는 거죠? 과실 잘못이 있는 점유고 주의를 했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었어. 그럼 선의이면서 뭐죠 여러분들? 무과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 선의 안에서 나누는 거죠. 이것도 기초 개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개념이 있게 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69페이지인가요? 69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선의 점유에 있어서 선의 인점에 과실이 있냐 없냐의 구별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조문을 이렇게 봤는데 점유의 태양은 총 4가지만 추정이 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소유의사. 이게 무슨 점유 추정이에요 여러분들? 자주. 그 다음에 선의와 악의가 문제되면요. 선의. 평온한 거냐 폭력적이냐 문제되면 평온. 공연이나 은비냐가 문제되면 공연. 이렇게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점유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추정을 해요. 과실이 있냐 과실이 없냐가 다투어졌을 때 과실 없다고 추정하는 조항이 없어요. 무과실은 추정 조항이 없어요. 추정 조항이 없어요. 이건 아직 설명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의 과실 여부가 문정됐어요. 그럼 점유자는 자기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까 없다고 주장할까? 점유자는 아무래도 과실이 없다고. 상대방은 얘가 과실이 있다고. 그때 무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무과실만큼은 스스로 점유자가 뭐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야 돼. 등기부 취득서 주장할 때 오늘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어쨌든 무과실은 추정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점유에 하자가 없을 때가 있고 하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자가 없는 점유 있는 점유. 하자라고 하는 게 위에 게 하자가 없고 밑에 게 하자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지.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면요. 선의무과실이면 하자가 없고, 또 점유자가 평화롭게 점유한 거야. 폭력을 쓰지 않고. 그럼 하자가 없는 거고, 남을 두들겨 패고 뺏어서 점유하는 거야. 강폭, 강요와 폭력. 이거 반대말이거든요. 하자가 있지, 아래쪽이. 점유자가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점유한 거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공연한 점유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몰래 한 점유가 은비 점유예요. 아래쪽이 하자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 뭐 차고 있잖아요. 이게 팔찌 같은 거. 이 차고 있는 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점유. 근데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그냥 만천하에 여러분 다 보게 차고 있으면 무슨 점유? 공연이에요, 은비예요. 공연. 근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이거 팔 이게 숨겨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도 몰라. 여름에도 반팔도 안 입어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제 이 팔찌 찬 거. 그 무슨 점이에요? 그런 게 은비 점유라니까. 그다음 뭔가 숨기고 싶은 거지. 하자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점유했다가 점유를 쭉 중단 없이 계속하면 계속 점유고, 점유했다가 점유를 잃었다가 이렇게 띄엄띄엄하는 점유로 불계속 점유. 아래쪽이 다 하자가 있고 위쪽은 하자가 없다 그래요. 이거 언제 쓰는 거냐? 하자는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됐어. 그다음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갑니다. 끝 좀 쉬겠습니다. 일단 13번. 점유자는, 이건 안 했는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 맞나요? 맞죠? 14번.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이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서 점유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소위권 넘어가겠습니다.